천양희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작품 살펴봅니다. 먼저 제목을 봅시다. 마음의 수수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A의 B라는 표현이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저는 A라는 이름의 B라고 해석을 하면 의미 파악이 좀 더 쉬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요. 요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표현을 마음이라는 이름의 수수밭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하, 요 표현은 결국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 마음을 수수밭에 빗대서 표현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은 마음을 지금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수밭에 빗대고 있다. 여기까지 제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요. 본문 들어갑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봤지만 마음과 수수밭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는 그냥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뜰로 간답니다. 수수밭, 뒤란 다 뭐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그 표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그랬는데 여기 또 있는 그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수수밭, 뒤란으로 표현된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게 저녁만큼 저물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전부 다 세모를 했는데 다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물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중간 정리를 해보면 뭐 얼마 안 했지만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 시는 자신의 마음을 수수밭에 빗대서 표현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저녁만큼 저물어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개밥바라기 별은 이거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배경 저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네, 이 시에서 나오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세상을 내려놓으면 길 한쪽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보려면 세상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내려놓지 말고 세상을 들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요 초록색입니까? 써놨지만 길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즉 세상을 내려놓지 말자, 세상을 버리지 말자라는 깨달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냐면 그렇다 그래도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고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즉 세상 버리지 말자, 세상 관심을 가지자. 이런 깨달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길 한쪽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는 길이고요. 그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길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아주 힘든 길이다. 예, 힘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 바라본 길은 세상은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힘든 세상을 이 시인은 이 서정적 자아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자신의 등짝이겠죠. 절이 있는 골짜기의 그림자는 어두운 것처럼 깊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그 공간적 배경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는 뭐 이제 그런 곳에 있는 것인데요. 바람은 내 등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굉장히 깊습니다. 내 마음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예, 길을 바라봤는데 그 길이 너무 암담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그림자도 되게 길어요. 뭐 여전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뭔가 자기 부정의 몸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을 봅니다. 그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예,
요시에서 나오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산을 올려다 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나온 겁니다. 이건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걸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예, 여기까지요. 자, 산을 올려다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산 위를 봤더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자리가 있는 거죠. 산 위에 아주 싱싱하게 푸른 하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숙이고 살면 돼요? 아니죠. 산을 고개 들고 똑바로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늘의 자리를 보려면 올려다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자리에 있는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칩니다. 왜?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예. 자, 요 하늘의 자리 푸른 것들은 결국은 뭔가 내 마음의 어두움과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 위에 수수밭, 뒤란, 저문 것 이것을 제가 세모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여기 하늘의 자리와 푸른 것들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이겨낸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상황, 이렇게 대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쳤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이러면서 내 어깨를 툭 친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위에 한 두 줄 정도 두 행, 세 행 올라가 보면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올려다 보는 시선, 내 시선 처리가 어때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하늘의 자리에 있는 푸른 것들은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올려다 보지만 말고 직접 올라가라고. 예. 그래서 아까 이쪽에서는 긍정적 자세를 가지는 깨달음을 이야기했다면 방금 이 부분은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깨달음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세상 버리지 말자. 세상 버려서는 길 한쪽도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관심 가지자. 첫 번째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 저 하늘의 자리에 있는 푸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고개 똑바로 들고 산을 올려다보자. 그런 자세, 긍정적 자세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점점 어떤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점층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습니까? 여기까지죠.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칩니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갑니다. 드디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운 것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쩍 제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이 나를 깨웁니다. 내 속에 양심, 본성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막 이제 나를 이제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괄호로 묶었는데요. 이 부분이 부정적 마음의 상황이 긍정적인 마음의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면서 드디어 처음에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저 위에 이거하고 좀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길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없는 길이 아닌 있는 길, 산 옆구리에 있는 길을 끼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아까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 솔바람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없는 길, 남들이 걷지 않았던 무슨 희한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길,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아까 길 한쪽도, 그러니까 길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라본 그 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이게 있는 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힘든 길을 이제 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예. 이 천불산도 위에 있었던 동그라미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드디어 내 마음이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꽉 차게 된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 마음속의 수수밭이 환해집니다. 처음에는 저녁만큼 저물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환해졌습니다. 깨달음에 따른 그 고뇌,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류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슬프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였다가 그것이 일련의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이고 어떤 낙관적인 그런 심리 상태로 변화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는 그거를 수수밭, 또 그다음에 자기가 산을 올라가고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시가 되는 것이죠.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주제는 그래서 깨달음을 통한 번뇌의 극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아까 1번, 2번, 3번 번호 붙여서 알아봤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통한 번뇌의 극복이 이 시의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들이었죠. 본문에서 표시되어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표현상 특징, 요거 대립적 시어가 사용된다는 표현상 특징이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그러니까 이게 산 밑에서 저 위에, 산 위로 이 사람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의 수수밭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과정, 그 다음에 고뇌 극복의 과정 하고, 그러니까 요 공간의 이동이 깨달음의 과정과 또 고뇌 극복 과정과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표현상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인 이동, 공간의 이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냥이 마음의 수수밭 여기까지입니다.